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기도 광명 출신의 양기대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 코리아 포럼 이 대회에 참석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전 세계의 전문가분들 또 한국에서 같이 오신 김홍걸 의원님 또 조은희 의원님 양행자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계 코리아 포럼을 지키고 발전시켜주고 계시는 우리 이창주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한국학연구소의 백태웅 소장님을 비롯해서 센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그것도 하와이에서 동아시아 국제 고속철도 문제를 얘기한다는 게 조금은 현실에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남북이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 또 저희가 주창하고 있는 남북의 고속철도를 새로 건설해서 연결하는 문제, 이 문제들을 그동안 쭉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보니까요. 그 중심에는 여전히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 모든 것에서 알파이자 오메가의 역할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남북이 정상이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많은 관계자분들이 노력은 했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미국의 동의를 얻거나 미국이 오케이 해야 진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봤습니다. 2018년에 한국이 남한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철도의 상황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들어가기 전에 장비를 반입하는 문제, 심지어 기관차를 운영할 유류를 반입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까지 미국의 사실상의 승인이 필요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동북아의 작게는 남북 문제부터 시작해서 동북아의 평화의 문제, 또 번영의 문제, 더 나아가서 세계의 그런 평화와 번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남북의 문제와 중국, 러시아, 또 미국, 일본 이런 여러 국가들이 함께 정말 공통의 분모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남북 고속철도를 연결해서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연결할 수만 있다면 고속철도로 그런 조그만 해법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여기 계신 우리 진정원 교수님을 포함해서 또한 국내의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논의도 했었고 또 정부의 당국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제가 발제의 형식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미 중국은 전 세계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북한에 그리고 남한까지도 더 욕심을 내면 일본까지도 이 고속철을 연결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북한이 적어도 북한까지 중국의 고속철도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안 해서 주춤한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그 문제도 현안이 될 것 같고, 또 그게 우리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다 맞물려 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진행 사항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2년 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201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8년간 경기도 광명에 시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 남북 고속철도 또 동아시아 국제 고속철도에 대해서 영감을 얻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KTX 우리 광명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고속철도인 KTX 광명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에 KTX 광명역은 KTX의 출발역으로 엄청나게 크게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꿈을 갖게 됐습니다. 이 KTX 출발역인 KTX 광명역에서 개성, 평양, 신우주를 거쳐서 단둥, 베이징, 또 베이징에서 모스크바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꿈을 꾸게 됐고, 그게 지금은 만주를 포함해서 중국 전역이 고속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좁히면 신우주에서 베이징, 하얼빈, 블라디보스토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이 가로막고 있어서 섬나라입니다. 이 섬나라가 살 길은 우선 남한으로 보면 철길로 길을 뚫어야 합니다. 대륙으로 가는 그런 뭔가 길을 뚫어야 하는데 그 길이 철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북한의 오래된 재래선을 연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의미의 고속철도, 아까 KTX, 우리 남한의 KTX와 같은 그런 KTX를 북한에도 건설하는 게 맞다. 거기서 문제의식이 출발했습니다. 지도가 이 책자에 있으니까요. 책자에 보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또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쭉 그동안 나름대로 연구를 해온 결과, 저도 서울, 우리 광명 옆에 서울입니다. 거기서 개성, 평양, 신우주를 거쳐서 베이징, 또 하얼빈, 블라디보스토크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저희들이 도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시간이면 적어도 1일 생활권이 가능하고, 또 그런 점에서 이것은 동북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공동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가죠. 짐 로저스 회장을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이 저하고 남북 고속철도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맺었는데, 그분의 말 중에서 한국에는 역동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는 결국은 남북 고속철도를 먼저 건설하고 대륙으로 가는 그러한 평화 번영 열차가 달리게 한다면 한국과 한반도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러한 곳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동아시아 이 국제철도, 그것을 저희들은 때로는 유라시아 평화 번영 열차라고 부릅니다. 그런 고속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동북아 동아시아에서 평화 번영이 공동으로 올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100여 년 전에, 110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리순에서 동양 평화론을 그때 주창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개념은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때는 한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평화 유지를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당시에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을 침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중일 동아시아 평화를 주창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때 동양 평화론을 주장했고 그게 오늘 저희들이 주창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 고속철도의 아주 중요한 씨앗 또 중요한 모토가 됐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보니까요 굉장한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한중일 경제연합 조성을 위한 3국이 공동은행도 설립하고 공통 통화도 발행하자. 그 다음에 공동으로 군항을 조성하자. 또 청년들로 인해서 청년들도 힘을 모아서 군단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으로 봐도 획기적인 그런 구상을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일본까지는 해저 터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거론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도 그런 한반도와 일본과 중국을 잇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물꼬가 더 확실하게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상화하고 또 북한과의 관계도 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도 했고 또 북일 정상회담도 주선했고 그러면서도 경제 통합을 위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도 제안했고 그래서 그러한 물꼬를 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동아시아의 공동체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상징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칭화대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베이징의 학생들이 베이징에서 평양, 서울, 부산을 거쳐서 도쿄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까지 가능하다면 그런 동아시아에 국제 철도를 놓을 수 있는 고속철도를 놓을 수 있는 공동체에 또 한 걸음 더 나간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와 경제와 아시아 에너지를 다 엮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자고 1909년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 굉장히 구체화돼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 세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2018년 두 번의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그때도 제1의 의제 중에 하나가 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제대로 옮기지 못해서 그때 공동선언으로, 두 번의 공동선언으로 철도 문제가 그냥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뭐 일본, 미국 또 여러 가지 그 관련 국가나 기관들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큰 흐름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서 철도나 또 경제, 에너지 이런 분야의 어떤 통합적인 길로 가자는 건 있었지만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제재라든지 동북아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현재는 지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동아시아 국제 고속철도가 가능한 일이냐, 그걸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길을 뚫어야 한다는 것은 특히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는 섬나라와 같은 현재 입장에서 대륙으로 가려면 또 북한을 견인해서 평화 공동 번영으로 가려면 또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철길을 뚫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은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남북이, 미국과 중국이, 러시아와 일본이, 요즘은 독일, 프랑스 등 EU까지 이 동아시아 국제 고속철도를 놓는 문제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광명시장을 할 때 독일과 프랑스의 국영 철도 회사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하자는 제안도 제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또 새로운 국제 질서가 모색되면서 한번 제대로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거의 전역이 고속철도나 고속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역, 서울역에서 도라산, 개성, 평양, 신의주까지만 고속철도를 놓는다면 바로 신의주역에서 단둥까지 연결만 시킨다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서울에서 하얼빈까지, 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현실화가 된다면 북한의 핵무기도 녹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미중 패권에서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 서울, 베이징, 하얼빈,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여기에는 인구가 4억 2,500만 명이 살고 있고 GRDP가 5,906조 원이 됩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아마 제일 큰 메가로폴리탄 그런 지역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처음 오늘 들으셨거나 그동안 막연히 생각해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조금 더 나은 진전된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 봅니다. 이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다면 한번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한국, 남한의 입장에서 또 북한의 입장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뭐냐.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때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와서 KTX를 고속철도를 타고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나중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하신 분들에게 고속철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남북이 이 부분을 공유한다면 차분히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대목이고, 우리가 먼저, 남북이 먼저 최소한의 소통과 준비를 통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또 EU까지 같이 힘을 합치는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길로 간다면 한번 해볼 만한 충분한 그런 실현 가능한 과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제 외교나 또 큰 나라의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남북 문제라든지 동북아의 문제라든지 세계 평화의 문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라면 동아시아 국제 고속철도라는 중요한 무기를 한번 가지고 그 길을 조용히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뚫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제가 오늘 이런 발제를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he prepared a lot, but because of a limitation of our presentation time, so he had to finish that. So, if you need some more discussions when it's dinner time, you have plenty of time to discuss about these issues. So, next one